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시장이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고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다 많이 좀 아실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고민은 고민 항상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제 회원분들과도, 오래된 회원분들이랑도 이제 접촉해서 이제 좀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나이대가 보통 일반적으로 40에서 50대 정도 남성이 비율이 한 뭐라고 할까요? 한 7, 80% 이상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분들의 투자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다른 높은 분들에 비해서는. 근데 저희는 요 윗대 나이대인 것 같아요. 50대도 거의 막내급이고 70대 이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도 상당히 무겁고 크고, 이제 은퇴한 지도 한 10년 넘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비중을 계속 줄이고, 만약에 어떤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주식 투자로 인한 나의 어떤 재무 환경이 달라졌다면 위험 자산을 줄이고,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노후를 즐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한 20대 혹은 30대의 분들이 있고, 40대, 50대 분들이 있고,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 세대는 오히려 장기 투자라든지 코덱스 200이라든지 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잘 발굴한다면 오랫동안 좀 끌고 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보고요. 요쪽 세대는 오히려 길게 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아도 그 회사가 계속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기다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언제 갑자기 쓰여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은퇴한 분들의 단점은 직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식 비중도 줄이고, 일부에서는 100백이 나이라고 하잖아요. 100백이 만약에 내가 50이다 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50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70대면 100백이 70, 주식 비중을 30% 정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회원분들이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매매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 매매 방식에 대한 변화. 뭐냐면, 좋은 회사를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1차적으로 고르고 이 회사의 어떤 시점을 이제 선택하는 어떤 매매 방식이겠죠. 근데 요것에 대한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짧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보통 이렇게 매매를 했었죠. 보통
실적이란 부분을 핵심으로 두고 플러스 어떤 월간 차트로서 어떤 추세를 좀 확인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짧게라고 본다면 주간 차트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간 차트에서 매매했는데도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매 방식을 유지하되 더 보수적으로 가려면 어떤 리스크 관리의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탁 샀는데 5에서 한 10% 정도가 올랐으면 그냥 더도 말고 절반을 매도해버리는, 그리고 나머지로 이제 보유하는. 근데 그 나머지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서 탕 매수를 했는데 한 5에서 10% 올라서 절반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입 단가면. 근데 이게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땐 적어도 내가 샀던 금액 이하로 빠지지 않게끔 매도를 하는. 사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매매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그냥 끝을 내버리고 여기서 다시 고민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분들의 어떤 연령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방식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두 번째 가장 또 고민은 이제 다가오는 2019년이 아니죠. 19년이 끝났고 2020년이잖아요.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뭐 회원분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식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시황은 유튜브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이야기들은 카페에다가 남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것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이렇게 하진 않았으니까요. 이런 게 없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유튜브나 카페를 하면서 저 역시 오히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고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떤 기록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면서도 스스로 공부도 되는 이런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그냥 제가 주식을 하면서 공부하고 기록하는 부분을 그저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순수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가장 하기 꺼려지는 말인데, 돈을 받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됩니다. 그러면 너는 사업을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뭐 트레이더이잖아요. 매매자이고 시장 참여자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왜 이게 또 심각한 고민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스스로 주식을 하고 이것을 주식을 할 때 이렇게 되겠죠. 뭐 리포트도 참고하고 어떤 사업 보고서도 보고 뭐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것을 이제 주식 노트처럼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반성을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되고, 이 반성을 해서 다음에 더 잘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또 독서를 통해서 혹은 뭐 어떤 고민을 통해서 또 발전을 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주식하는 일과일 것인데, 이것들을 카페라든지
유튜브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부터 조금 뭔가 퇴색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냥 순수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 혹은 설득을 시키려고 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근데 주식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주식이 예전에도 한번 카페에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 주식은 감에 의한 것이다. 뭐 수많은 책들을 어떤 방법들을 공부하고 연구해 본 결과 하나의 감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감이 뭐 노하우도 될 수 있겠죠. 이것으로 저는 주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의 어떤 주식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멋져 보이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뭔가 제가 시장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어떤 설명하는 사람 혹은 뭐 코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변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 역시 투자 성향이 상당히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회원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회원비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좀 이렇게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득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매매를 잘하면 그게 끝인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이것이 많아지고 길어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고 변명을 늘어놓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성향을 좀 변화하게 하고 오히려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평생투자 파트너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원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돈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가 바뀌기 이전에 고민을 끝내고 아주 순수한 주식쟁이로서 좀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끊어낸다면 어차피 근데 사실 저희 회원분들은 회원의 기간이 없는 평생 회원이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혹은 뭐 돈이 없지만 너가 하는 어떤 내용들을 너무 듣고 싶어.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카페나 유튜브에 좀 안 보이게 가리는 부분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을 가려서 한다거나 뭐 대단한 어떤 정보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참 이렇게 이정훈 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아주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겠죠. 구조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로운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은 회원분들의 연령대를 감안해서 매매 패턴을 조금 더 빠르게 혹은 더 보수적이란 뜻인 손절을 빨리 좀 끊어내는 그래서 작은 수익에 일단 오케이 만족 딱 하는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보는 것은 변함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료가 아니라 그냥 무료로 전환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 역시도 조금의 어떤 설명하는 이런 것들 어떤 변명들 이런 거 없이 아주 제대로 원래 주식하듯이 하고 그 기록들을 카페나 유튜브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그냥 편하게 공개되게끔만 놔둔다면 오히려
제 순수한 어떤 투자 성향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더 나중에 도움으로 플러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시간은 너무 많이 끌었는데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주식 빼고 그 다음으로 두 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가 바뀌기 전에 꼭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이야기는 뭐 간단한데요.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 언저리 때 가장 많았던 어떤 이 언저리 맞죠? 여기 요 언저리까지 분산들이 있었고 시장 약세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이후로 사실 시장이 많이 하락했긴 했습니다. 하락했긴 했는데 요 MSCI가 종료됨과 동시에 좀 시장 수급이 이제 좀 안정을 찾으려나 했는데 계속 하락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에서야 조금 반도체 쪽이나 이쪽 IT 쪽이 조금 다시 수급이 회전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환율 역시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약간의 어떤 호흡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의 최근에 이 우리 시장의 고민은 매도세가 왜 이렇게 많지? 외국인들의.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좀 간사한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때도 매도했고 이때도 매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수가 상승하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지수가 하락하니까 외국인들이 왜 매도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 좀 웃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솔직한 어떤 하나 더 들어간 생각은 이것이죠. 왜 지수가 왜 계속 하락하지? 어디까지 하락하려고 하지? 이런 고민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수가 이어질 때 시장이 상승했던 경향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것을 어떠한 시황으로 이렇게 고민한다거나 이러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12월 15일 날 뚜껑 열어보기 이전까지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정치 뉴스, 트럼프의 말 한마디, 여기에 너무 촉각을 세우는 거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로만 좀 보자라는 거죠. 2019년이 2020년이 더 2019년보다 좋을까 안 좋을까만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경기랑 주식과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주식의 관점에서만 보자라는 거죠. 주식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호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준의 자산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내년 상반기까지. 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연준과 뭐 유럽과 중국 뭐 같은 내용이죠. 계속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첫 번째라고 좀 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죠. 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미국이 고점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미국 실적에 대한 고민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현재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시장이. 근데 미국 걱정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서 뭐 내년에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이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 구간과 미국 실적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인데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정반대 상황이 뭐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나 협상 안 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선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그래서 타협의 어떤 이 방향으로 간다면, 여태까지 심리에 의해 꺾였던 어떤 심리 지표들, 뭐, PMI도 될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전 돌아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선순환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뭐 어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고 엊그제도 뭐 어떤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 역시도 심리에 상당히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재고가 높은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야 확 무너지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를 축적해야 되는 시간이 내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어떤 그 달러의 약세,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보다 내년이 훨씬 좋다라고 보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현재 2060포인트입니다. 2060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하단은 이 언저리거든요. 만약에 큰일이 난다면 최악의 경우는 194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최악의 생각.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많이 가도 한 2020 정도,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2020 정도까지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60인데요. 40포인트 빠진 2020, 여기서 40포인트 빠지면 한 1980, 그죠? 여기서 또 40포인트 빠지면 1940,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내일부터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요 정도의 비율로 시장을 계속 좀 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되겠죠. 코덱스 레버리지를 내일부터 1차 매수하고 또 빠지면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까지 해서 좀 무겁게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요 언저리에서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라도 이제 시장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이 됐을 때의 시장의 어떤 뷰도 예전에 대장주들의 귀환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 중형주 이상급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은 어떤 작은 회사들, 중형주 그 이하급보다는 큰 회사들을 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실적 좋은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의치 않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하나만으로도 좀 이렇게 좀 계속 끌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생각은 뭐냐면 한 2020 한 월간 차트 왼쪽이 월간입니다. 이 언저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잖아요. 아이고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 설명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정도를 보거든요. 요것은 어느 정도냐면
한 17% 정도이겠죠? 10, 이건 좀 과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이렇게 딱 맞춰지긴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한 10에서 한 12, 3% 정도 지수 상승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해서 한 20% 정도를 시장에서 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조금 짧게 끊어내되 내년에는 조금 큰 회사들 위주로,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우상향이라면 코덱스 레버리지 방향성이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시선을 좀 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역시도 하락이 일정 부분 다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코덱스 혹은 코스닥 이 레버리지 쪽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고 시간이 연말로 갈수록 정말 그럴 것이다. 뭐 코스피가 내년에 EPS 증가율이 뭐 얼마가 되고 이런 것도 너무 기분 좋은 것들이겠지만 점점점 시장의 뷰가 그렇게 가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하락할 때 오히려 겁이 안 나고 이제 사야겠다 이 정도 왔으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시장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그리고 정말 주식만 어떤 사심을 좀 제하고 주식만 하는 사람으로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유료 회사가 아니라 그냥 무료라는 말도 좀 그렇고요. 그냥 공개하는 제가 주식을 하는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주식 일기라고 봐야겠죠. 주식 일기를 공개하는. 근데 그 공개함으로써 저 역시도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저 역시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고 기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해야지만 나중에 또 반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반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독서라든지 어떤 리포트로서 좀 해소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저를 계속 좀 이렇게 저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것을 위해서는 좀 돈에서 좀 일단 주식 이외의 것에서는 어떤 좀 이게 좀 자유로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주식 오래 하신 회원분들에게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오늘 좀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튜브에는 아마 내일 이렇게 뭐 올릴 것 같고요. 카페에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